9번 카드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 달았어요. 숫자 카드는 이제 9라고 하는 숫자인데, 원래 9라는 숫자가 가장 큰 숫자예요, 사실은. 10이라는 숫자는 다시 이제 1이라고 하는 숫자와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더하는 거에서 다시 도로 1이 된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라고 하는 숫자가 크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뭐 9, 1, 뭐 이런 식으로 9가 나오잖아요. 그럼 최고로 큰 숫자다, 이런 얘기죠. 하다못해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도박을 하더라도 9가 나오면 웬만하면 다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9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인데, 여기서 이제 3의 제곱수다라고 하는 것처럼 3, 3은 9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3이라는 숫자는 원래 기본적으로 완성의 숫자고 신의 숫자기도 하고 새로움의 시작의 숫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제곱이니까 얼마만큼 9라고 하는 숫자가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거를 표현하는 의미에서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상적인 거고 꿈의 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창조의 과정에서 더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꿈도 크고 아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찬란한 숫자, 이렇게 화려한 숫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3이 아주 발현이 돼서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카드는 거의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완성이라고 하는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점에 다다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뭐 완성 그러면 되게 막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쉽게 생각을 하면 어딘가 한계점을 정해놨는데 그 한계점까지 다다랐다라는 게 완성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아주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물론 뭐 발다리가 다 있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제 기능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뭐 손가락이 5개인데 6개 있다 그러면 그게 완성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5개가 완성이잖아. 그런 것처럼 그 완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래서 9번의 숫자가 되면 굉장히 능력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 됐다, 이렇게도 보는 것이 기본적인 군데, 그러나 어쨌거나 10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완성 직전이라고 하는 것을 완료 직전이다라고 하는 긴장감이다라고 하는 측면으로도 해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9라고 하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는 어찌 보면 동등하게 보는데, 9라고 하는 숫자는 끝까지 이게 다가가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다다르려고 하는 이 모습에 여기까지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이렇게 다다르는 모습을 해서 그냥 마감을 짓는다라고 하는 한계점에 도달한다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기본적으로 이게 큰데, 10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여기에 이미 하고 다음이 뭘까를 고민하는 숫자가 10번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완성인데 9라고 하는 거는 이 다다른다라고 하는 이 수렴한다고 그러죠. 자꾸 완결 지려고 하는 그 수렴해가는 점으로 10이 모이는 것이 9번이라면, 10번은 어떻게 하면 이미 모여있고 이 모여있는 게 새로운 것으로서 변화가 될까에 대한 부분에 포인트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성 개념이고 이거는 재탄생 개념인 거예요. 재탄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미 이거 하나는 만들어졌고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여기는 과정 속에서 수렴한다고 그러죠. 하나를 향해서, 한계점을 향해서 이렇게 쭉 가는 과정. 뭔가 열매가 아주 모여지는 어떤 그런 긴장감 같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긴장감이 있어요. 지나가도 안 되고, 또 이제 요 상태 밑에서 8부에 있을 때는 그냥 쭉 가면 돼요. 지나갈 수도 있는데, 여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지나가면 또 과불급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9라고 하는 숫자는 한계라고 보고요. 또 재밌는 것은 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건 만들어낸 거죠. 은메달이라는 게 있어요. 은메달. 그 은메달과 동메달과 금메달 차이를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금메달이 최고자라고 하는 측면이라는 거죠. 근데 은메달은 뭐냐면 금메달과 이렇게
경쟁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경쟁에서 이제 실패된 부분이 은메달이죠. 하지만 동메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미 한 번 졌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동메달 딴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은메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가 있냐면 원래 동메달보다 은메달이 더 값진 거지만 은메달 탄 사람들은 항상 뭐가 냐 마음적으로 내가 금메달을 못 탔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어떤 긴장감 같은 게 있어요. 아쉬움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9번의 카드는 약간 그런 아쉬움들이 모여져 가지고 어떤 의미를 생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하지만 능력적인 부분은 9라고 하기 때문에 크다,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거기서 갖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결론, 종말, 만족, 영감, 그러니까 끝까지 다 다르니까 어떻게 만족도 올 거고, 또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강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새로운 영감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나오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현실에 활용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관념적이고 딱 와닿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이제 그냥 알아두는 정도로 가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것이 이제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보다 보면 이제 현실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완성 후의 만족감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 여유가 있다. 그래서 컵 카드가 9번 카드가 이제 완성 후의 만족감, 그리고 마무리, 결론, 종결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심에 대한 것보다는 무관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무엇인가 완성이 되면 완성되기 전에는 관심을 갖고 긴장감을 갖고 이러지만 그것이 완성되면 쉬려고 하잖아요. 편안한 쉼. 그러다 보면 그 쉰다는 개념을 우리는 뭘로 보냐면 무관심해지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안정 상태로 돌아서면, 완성이 되면 안정 상태가 되고, 안정 상태가 되면 다른 것에 대한 무관심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완성 후의 만족감, 마무리,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근데 단순하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고생해서 요만큼까지 올라왔다라는 개념도 숨어져 있고, 그래서 완성 후의 만족감이 아주 대표적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완성을 해놨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당당함. 이것도 같은 만족이지만 여기는 이제 편안함, 어떤 이런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컵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완성했으니까 뭐 누가 봐주든 안 봐든 그냥 나는 내 스스로 좋다 이렇게 된다면, 펜타클 카드는 내가 완성했으니까 누가 좀 봐줘라 이런 개념이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당당함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떤 제스처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여기는 그냥 남이 보든 안 보든 그냥 나 편안해, 좋네, 끝났네 딱 이렇게 하는 감정이라면, 여기에 펜타클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그래 나 이만큼 이루었어, 너 봐줘, 나 이 정도 이거 할 줄 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을 남들이 봐주든 안 봐주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일단 그런 느낌 플러스 누가 봐줬으면 하는 그 감정이 여기 같이 들어가 있어서 컵 카드와 이 카드는 같은 만족이라도 완성이라도 완성의 느낌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있는 그 자체의 안정을 찾는다면, 여기는 내가 능력이 되니까 너희들도 알아줘 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완성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갖는, 수렴하는 과정 속의 긴장감과 두려움을 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들이 있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우리가 완성을 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 거기 속에 또 실패도 있을 거고 또 그런 거죠. 근데 이 상태가 되면 더 이상의 실패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죠.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인데,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한 번 정도는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이렇게 붕대를 메고 이런 거는 결국 뭐냐면 상처를 입었다. 오는 과정 속에 진짜 어떤 사람은 축구를 해도 그렇잖아요. 5대0
완전 승을 이뤄가지고 내가 결승전에 올라와 있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승부차기까지 해가지고 뭐 겨우겨우 해가지고 막 진짜 그 불안 감정으로 올라온 사람하고 이게 감정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뭐냐면 이기긴 이겼으되 정말 승부차기까지 가가지고 질 뻔하다가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마지막 기회에 놓칠까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상처 같은 게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치거나 어려움에 힘든 것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결승전에 가면 왠지 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죠? 네? 올라오기는 올라왔어. 근데 진짜 어렵게 올라오니까 상처 입고 그런 거 있잖아요. 유도대회 뭐 결승전에 올라왔는데 왼쪽 발은 좀 그 인대는 늘어나고 뭐 다리는 삐끄덕거리고 그러면 결국 시합은 안 해봐도 진짜 월등하게 그게 아니면은 지겠다. 그리고 그 결승전에 오른 사람 상대방이 보통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은 그냥 단판에 한 판에 쳐가지고 올라와서 딱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걸 해서 그런 개념으로 이 카드를 보신다 그러면 올라오긴 능력도 있어서 아주 좋기는 좋은데 그러나 왠지 질 것 같고 아주 상처 입어서 힘들고 지친 모습에 아주 사투를 벌였던 사람의 모습으로 이 카드를 보신다면 큰 어려움이 없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일 건가? 뭐 금전적인 부분이 어떻고 이건 이제 이따가 해보겠지만 연애적인 부분은 어떻고 이게 이제 보는 건데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9번의 같은 모습이라도 이런 편안함의 모습과 이 사람의 아주 사투를 벌인 모습 만약에 두 사람이 붙었다 그러면 누가 이길 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이 사람은 미래가 좀 더 승리에 도달할 거고 여기는 왠지 모르게 좀 실패할 것 같은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면 같은 9번이라도 다르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고, 요게 이제 검 카드 같은 경우에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긴장감, 하여튼 걱정, 근심인데, 요런 경우에는 진짜 상처를 입고 이런 거라면, 요런 경우에는 스스로 긴장하고 보지 않는 어떤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그동안 이제 노력했던 상황에 대한 어떤 긴장감 때문으로 인해서 걱정이나 근심했는데 이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구체적으로 진짜 인대도 늘어나고 뭐 상처도 있고 이러는 정도의 그런 거라면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내 스스로 두려움 갖고 긴장하고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는 외형적인 거라면 여기는 심지적인 부분의 긴장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도 이거는 그렇게 어려움이 이거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굉장히 아주 데미지가 있는 그런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카드에 이제 펜타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력도 좋고 나름대로 자기 기능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당당함도 있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에너지가 강력하게 있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에너지가 축소돼서 보기 싫고 좀 뭔가 심리적으로도 이미 위축되어 있는 상태로서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가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주의적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컵카드의 이 의자가 아주 당당한 왕의 자리에 오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자수성가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자수성가를 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검카드에서는 9개의 근심들이 있는데 이 검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몸을 찔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나 스스로 괜히 찔린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했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여기서도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타클 카드에 있어서는 뭐냐면 이렇게 매라고 하는 거죠. 매를 다룰 수 있는 여성의 성격인데 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거죠. 매를 다루려면 저거 실질적으로 아주 지속적인 훈련과 그리고 맹수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성격도 있죠. 이렇게 호락호락해서는 안 돼요. 뭔가 좀 아주 강력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때문에 이런 카드 상담 나중에 상담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자 여자가 와서 저런 카드를 딱
뽑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해서 긍정 안 합니다. 네네네 안 한다고요. 저런 사람들은 자기가 할 말 막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다, 뭐는 이렇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에서 딱 이러죠. 성격이 되게 싸나우신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래요. 보통 성격이 아니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맹금류를 다루는 사람들은 특히나 그렇게 이제 돼 있다 이런 얘기고, 여기 이제 지팡이 카드에 여기에 붕대를 감고 뭔가 이렇게 상대방을 지켜보고 지켜보는 이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루긴 이뤘을 때 어려움 속에서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